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자, 엑셀 강좌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좀 재미난 부분을 좀 해볼 텐데요. 현재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문서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러니까 현재 직원 넘버가 있고요. 성명, 부서, 직급,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나이, 입사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재직증명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직원 넘버에 cc-001이라는 주예진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일일이 전부 입력하겠죠. 하지만 그 귀찮으니까 이 계획부 직원에 해당되는 시트와 재직증명서 시트를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직원 넘버를 바꾸게 되면은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직급, 부서, 주소, 그리고 날짜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CC001이 되는데 이걸 CC007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 780061-1145885, 성명은 심진호, CC007 심진호 맞죠? 교육부 계약직, 직급 계약직, 부서 교육부, 부서 교육부, 어, 부서 교육부 주소는 부산진구, 그리고 날짜는 상기인은 몇 년 매로 며칠에 입사했다 됐는데 2011년 10월 17일이라 되죠? 심진호 2011년 11일째 맞죠? 즉 계획부 직원에 있는 직원에 대한 전체의 데이터를 간단하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 또는 재직증명서나 갱맥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직원 넘버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직급, 부서, 주소, 그다음에 날짜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시려면 제일 먼저 이름 정의라는 부분도 하셔야 되고요. 이름 정의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시나리오 작업할 때 사용했던 개념이죠. 이름 정의를 왜 한다고 했습니까? 이름 정의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셀 주소, 그러니까 뭐 B5에서 B17까지 이런 식으로 셀의 어떤 범위를 입력해야 되는데 셀의 범위를 입력하기가 귀찮을 경우, 또는 좀 더 간단하게 작업할 경우 이 셀에 대한 전체적인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름을 부여해서 셀 주소를 입력해야 될 경우에 이 주소를 갖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입력함으로써 좀 더 쉽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두 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데이터 유해성 검사라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 유해성 검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 유해한, 그러니까 입력된 데이터가 즉 입력된 데이터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잘못된 데이터를 어떤 셀에 입력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를 갖다가 어, 셀에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꼭 여러분께서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검사를 하셔야 이쪽에서 재직경명서 부분에서 올바른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워크시트의 각 셀이나 셀 범위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직원 넘버가 C007인데 C007인데 성명이 심진호죠. 이 값이 심진호가 아니고 뭐 주진호라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유해성 검사라는 어떤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셔야 될 작업이 뭐냐면 정렬입니다. 정렬. 데이터 정렬.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정렬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름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데이터 유해성 검사. 데이터 유해성 검사를 통해서 입력되는 데이터가 올바른지 또는 올바르지 않은지 그걸 먼저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입력된 데이터를 보시면은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 vlookup. vlookup은 찾기나 참조에 관련된 함수가 되겠죠. 그죠? vlookup h4, 그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부 직원. 자, 이거는 시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직원 해당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직원을 빼버리고요. 원래는 전 직원, 그 다음에 콤마 6, 0이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vlookup이라는 거는 수직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값을 찾을 때 사용하는 거죠. H4 vlookup이라는 함수 자체가 뭡니까? 첫 번째 저 vlook u 자 up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자 함수 공식이 이렇게 나오죠. 함수 공식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lookup value 찾아보셔야 될 어떤 기본값이죠.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기본값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기본값은 직원의 어떤 직원 넘버, 그러니까 직원 넘버가 사원번호가 되겠습니다. 사원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 어레이, 즉 참조해야 될 어레이가 참조해야 될 어떤 데이터가 있는 위치, 그다음에 인덱스 넘버, 그러니까 참조하는 데이터 중에서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열, 그 다음에 6,0이라는 것은 6이라는 것은 이 인덱스 넘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룩업이라는 것은 레인지 룩업이라는 것은 참값이냐 거짓값이냐 그러니까 가장 일치하는 값을 구하는 것이냐 또는 가장 근사한 값을 구하는 것이냐 그걸 지정하는데 0이 가장 일치하는 값을 구하는 것이죠. 음, 구하고자 하는 셀, 콤마 값이 데이터가 있는 범위, 콤마 데이터가 있는 열 번호, 그죠? 콤마 참값, 거짓값, 참값 또는 거짓값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4는 구하고자 하는 셀값, 요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 직원이라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데이터가 있는 범위가 뭡니까? 현재 교육부 직원이라는 시트, 즉 시트를 표현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느낌표를 붙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있는 어, 떤 시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트 안에 이 교육부 직원이라는 시트 안에 전 직원이라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셀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B6에서 뭐 G17까지 이런 식으로 셀 어떤 범위가 지정되어 있다고 나타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라는 시트에 전 직원, 즉, 이 부분을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걸 저는, 이 전체, 그러니까 B5에서 J14까지를 전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부여를 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트와 어떤 이름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느낌표를 쓰신 다음에 시트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 또는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여섯 번째 열에 위치하고 있죠. 6. 그 다음에 코마 0은 참값, 그러니까 가장 그 정확한 값을 구하고자 할 때 숫자 0을 붙이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홈 부분에 가셔가지고 정렬 및 필터 부분에서 텍스처 오름차순 정렬 또는 텍스처 내림차순 정렬 통해서 이렇게 정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렬을 C001부터 나와야 되니까 정렬되죠. 정렬된 상태에서 이름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름 정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름 정의를 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다는 그밖에 그게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직원 부분을 직원에 대한 부분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수식에서 이름 정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번호를 4번으로 이름 정의합니다. 이렇게 자, 4번으로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입력된 이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름이 정의가 되겠죠. 자,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왜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야 됩니까? 나중에 VLOOKUP을 사용하게 되면은 참조해야 될 데이터가 있는 전체 테이블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전 직원이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전체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름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은 정의를 해놓고 지정이 안 될다 그런 경우 이름 적용해 가셔가지고 4번 또는 전 직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각각의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미리 만들어진 것들을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요. 자, 기본적인 요값입니다. 자, 첫 번째, 직원 번호 부분은 일정한 목록을 만들어서 그 목록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씩 찾으면은 너무 쉽겠죠. 지금 목록을 만든다는 얘기는 CC-001부터 CC-01번까지 즉 사원 번호에 해당되는 목록을 만들어서 그걸 CC002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김준석 부서는 교육부, 직급은 대리, 주소는 뭐, 주민번호는 뭐, 성별은 나이 얼마, 입사일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사원번호이기 때문에 사원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유일성 검사에서 데이터 유일성 검사를 클릭하시고요. 제한 대상이 있는데 제한 대상 여기서 이건 목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cc-001, cc-002부터 cc-010까지 값이 숫자가 아니고 뭡니까? 주로 목록이죠. 목록이 되겠죠. 뭐 정수, 소수점, 날짜, 시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목록을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자, 이때 여기서 원번이라고 나오는데요. 원번이 뭡니까? 바로 이름 정의입니다. 이름 정의. 앞에서 우리가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4번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여기서 이꼬르 4번과 같은 거 4번 같은 거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꼬르 들어가야 됩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목록 창을 열 수 있는 역삼각형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역삼각형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게 되죠. CC001부터 CC010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값으로 선택해봐야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걸 데이터를 입력해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죠. 여섯 번째 열. 맞습니까? 그러면은 VLOOKUP을 사용합니다. VLOOK 룩업.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룩업 밸류 값은 H4를 기준하죠. H4를 기준해서 콤마 테이블 어레이 참조해야 될 테이블이 어디입니까? 교육부 직원 시트 그죠? 교육부 직원 시트 입력합니다. 교육부 직원 시트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느낌표를 붙입니다. 그러면 교육부 직원 시트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 정의했죠. 이름 정의 전 직원이죠. 전 직원 콤마 자 앞에 교육부 직원 느낌표는 시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교육부 직원 시트 내에 전 직원이라고 이름을 정의한 그 셀 범위가 되겠죠. 콤마 여섯 번째 있었죠. 6,0 정확한 값을 찾아라.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711,566 711,566 2255,896 2255,896 맞습니까? 맞죠? 자, 성명이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브이로그 이걸 기준으로 해서 셀 범위는 교육부 직원. 자, 시트를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셀의 범위에 해당되는 이름, 전 직원. 됐죠?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 열에 있었죠? 12,0 주 예정이네요. 자, 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번째 열에 있죠? 자, 이걸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시트 열만 바꾸시면 되죠? 사원. 자, 근데 붙여넣기 하니까 또 바뀝니다, 이름이. 직원 해당이라는 거 보시면 잘 보시면은 다운표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운표. 현재 엑셀 파일의 이름입니다. 엑셀 파일 중에서 전 직원 이렇게 붙여줘도 됩니다. 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옵니다. 이게 에러가 나는 거 같네요. 네, 다 됐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잡을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타블렛 펜을 잡으니까 또 엉뚱하게 바뀝니다. 이게. 들어가네. V6곱 H4, 콤마 그 다음에 시트 주소가 들어오죠. 교육부 직원 시트 그 다음에 전 직원 콤마 그 다음 또 뭡니까? 열 번호 그죠? 콤마 투르냐 팔스냐 자 물어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교육부 직원 이 부분까지가 시트 이름이죠. 시트 이름이 되겠고요. 그럼 전 직원이 뭡니까? 이름을 정의한 부분입니다. 이름 정의한 거. 그럼 결국 요걸 합쳐버리면 뭡니까? 합치면 현재 엑셀 파일이죠. 그래서 엑셀 파일을 쓸 때 콤마 다운표를 적습니다. 다운표를 적은 다음에 이 엑셀 파일 이름이 지금 직원 현황 .xls xls는 뭡니까? 엑셀 파일 확장자죠. 확장자명 그죠? xls 그 다음에 다시 다운표 열었으니까 다운표 닫아주시고 시트라는 이름으로 붙여주시고 그러면 여기다가 전 직원이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콤마 4,0 결국 두 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좀 더 뭐 어떤 것이 편한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 지금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게 편할 수도 뭐 어떤 걸 사용해도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아마 좀 공부를 좀 하시려면 위쪽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마 공부가 훨씬 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VL, OK, 업에 H4, 콤마. 이번에는 시트 이름을 쓰지 않고요. 시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간 다음에 전체 시트를 이렇게 지정하죠. 지정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재질정면서의 B4에서 AF14로 붙어 있죠. 그죠? 이게 교육부 직원의 현재 제가 지정한 셀 번호가 됩니다. 콤마. 다시 부서가 지금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이죠. 콤마 3, 콤마 0인데요. 여기서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중복이 됩니다. 제지정면에서 B4에서 AF14, 또 제지정면에서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한 번씩 시트를 바꿀 때마다 제지정면에서라는 어떤 시트 이름이 붙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눌러줄게요. 제지정면에서가 아니죠. 제지정면에서는 현재 제지정면에서가 아니고 뭡니까? 교육부 직원이죠? 자,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자, 이걸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안 되네요. 귀찮고로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야 되네요. 자, 콤마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직원, 느낌표, 그 다음에 전 직원, 그죠? 콤마, 그 다음에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 있죠? 5, 0. 자, 그 다음에, 중력 번호를, 그러니까 입사 연도를 이용해서, 지금 보다시피 입사일을 이용해서, 어, 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입사했다는 걸 받아내야 되는데요.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입사일은 2011년 11월 20일이다. 그럴 경우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을 다 붙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의력업을 이용해서 작업하게 되면은 또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미리 작업을 좀 해놓은 게 있는데요. 자, 보시고, 콤마, 교육부 직원, 그 다음에 전 직원, 콤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열이죠. 9, 0. 2010년에 나옵니다. 2010년. 그러니까 앞에 뒤로 매월 며칠을 빠집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왜 이러냐면은 제가 셀 서식에서 미리 셀 서식에 YYYY 연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다시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는데?
자, 12월 그대로 나오죠. 다시 뭐 메모장 같은 데다가 붙여넣기 해버리면 되는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부 타이핑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일 나왔습니다. CC001 2010년 12월 30일 맞죠? 자, 이거는 어디서 설정하냐면요. 셀 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용자 지정에 YYYY 즉 연도만 표시해 주는 겁니다. 뒤에 12월 30일은 다 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월은 셀 서식에 월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는 DD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연도나 연, 월, 일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해서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주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고 한데 좀 쉽게 어찌 보면은 반복되는 작업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CC001을 바꾸도록 합니다. CC002 바꾸면 전부 다 바뀌죠? 이렇게 미리 회사에서 어떤 사원들에 대한 데이터표를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제1정면선을 자주 발급하니까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아주 쉽게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좀 시간이 제법 걸리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